2022년 제1회 기출문제입니다. 임상심리학 연구 방법 중 내담자와의 면접을 통해 증상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은 바로 사례 연구입니다. 성격 이론과 대표적인 연구자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행동주의 이론과 로저스를 묶었는데요. 이것이 잘못됐죠. 행동주의 이론은 왓슨, 스키너, 볼프 등이 있습니다. 로저스는 인본주의 대표학자죠. 기억 연구에서 집단이 회상한 수가 집단 구성원 각각 회상한 수의 합보다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협력 억제입니다. 여러 상이한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어떤 특성에 대한 자료를 얻고 그 결과를 연령간 비교하여 발달적 변화 과정을 추론하는 연구 방법은 되게 어렵죠. 다시. 여러 상이한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어떤 특성에 대한 자료를 얻고 그 결과를 연령간 비교하여 발달적 변화 과정을 추론하는 연구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횡단적 연구 방법입니다. 단순 공포증이 유사한 대상에게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습 원리는 자극 일반화입니다. 실험 장면에서 실험자가 조작하는 처치 변이는 무엇일까요? 독립 변이이죠. 프로이트의 성격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자아는 학문기의 배변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발달한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초자아는 부모의 가치 기준을 동화함으로써 자아로부터 발달하게 되죠. 카텔의 성격 이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성격 특질이 서열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네, 성격 특질이 서열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세한 해석은 나중에 하세요. 성격을 정의할 때 고려하는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인의 자율성입니다. 성격을 정의할 때 고려하는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인의 자율성. 인지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태주의는 공간적인 관계보다는 시간 변인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린 거고요. 학습을 지각의 특수 문제로 인식하며 비연속적 인지 현상 등으로 파악하고 있대요. 이런 거 너무 외우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인지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태주의는 공간적인 관계보다는 시간 변인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노년기에 맞는 위기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절망감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21년, 23년 기출문제예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자기 지각 이론입니다. 집단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집단의 리더가 민주적인 경우입니다. 네, 민주적일 때는 집단 사고가 덜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나 외적 요인보다는 사람의 기질이나 내적 요인의 그 원인을 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의미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터가 단어인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간호사보다 빵이라는 단어가 먼저 제시되었을 때 더 느리다. 이게 틀린 거죠? 더 빠르겠죠? 동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이 집단의 매력을 느낄수록 동조하는 경향이 더 높다. 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연구 설계 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피험자의 반응성입니다. 네, 피험자의 반응성은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기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현 기억은 무의식적이며 암묵 기억은 의식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반대인 거겠죠? 네, 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형 기억은 무의식적이며 안목 기억은 의식적이다라고 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이입니다. 길이. DSM-5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증상의 개수로 알코올 사용 장애 심각도를 분류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성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남성 알코올 중독자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자살 시도 횟수가 더 많다입니다. 여성의 알코올 중독 조심해야겠네요. 지속성 우울장애, 기분 저하증의 진단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환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순환성 장애는 뭐냐면 기분 장애입니다. 기분 장애. 지속성 우울 장애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상 심리의 이론적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존주의자들은 정신장애가 뇌의 생화학적 이상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본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 불안의 원인을 뇌의 생화학적 이상이 아닌 본질적인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 또는 부존재의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본대요.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나왔네요. 순환성 장애입니다. 네, 순환성 장애는 기분 장애입니다. 사회불안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회피, 예기 불안으로 일상생활, 직업 및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사회불안 장애예요. 신경발달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뚜렛장애 진단 시 운동성 틱과 음성 틱은 항상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 항상 이게 틀렸습니다. 블로이어가 제시한 조현병, 정신분열병의 4가지 근본 증상이 있죠. 즉 4A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논리증입니다. 무논리증.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DH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부주의 증상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틀린 겁니다. 부주의 증상이 아니라 ADHD 증상인 거죠. 다음 사례에 가장 적합한 진단명은 24세의 한 대학원생은 자신이 꿈속에 사는 듯 느껴졌고 자기 신체와 생각이 자기 것이 아닌 듯 느껴졌다. 자신의 몸 일부는 왜곡되어 보였고 주변 사람들이 로봇처럼 느껴졌다. 네, 로봇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이인화 비현실감 장애입니다. 주요 신경인지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경우는 서서히 시작되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맞죠? 분리불안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인의 경우 증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날 때 진단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틀렸습니다. 네. 성인의 경우 증상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데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비군 성격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네. A, B, C군이 있는데 강박성 성격장애는 C군 성격장애에 해당됩니다. 다음 장애 중 성기능 부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마찰 도착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틀린 거예요. 마찰 도착 장애 어떤 건지 아시나요? 성 도착 장애의 하위 유형에 해당됩니다. 다음 증상들이 나타날 때 적절한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의학적 상태, 물질 중독이나 금단, 치료 약물의 사용 등으로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 방향 감각이 없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 위의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몇 시간이나 며칠간 지속되다가 그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네, 선망입니다. 23년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전환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환 증상은 의학적 증거로 설명되지는 않고 있으며 환자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꾸며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변태 성욕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별 불쾌감이죠. 네, 해당하지 않는 것 성별 불쾌감. 성별 불쾌감은 성불편증에 해당하는 장애입니다. 대인관계의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 심한 충동성을 보이는 광범위한 행동 양상으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이 초래되는 성격 장애는 무엇일까요?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조현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중 한 개 증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한 개 증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조현병입니다. 주요 우울장애에 동반되는 세부 유형 양상이 아닌 것은 급속 순환성 양상 동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부 유형 양상이 아닌 것은 하면 주요 우울장애에 동반되는 세부 유형이 아닌 것은 급속 순환성 양상 동반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순환성 장애, 기분 장애와 비슷한 건가 봐요. 교통사고 환자의 신경심리 검사에서 꾀병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기억 과제에서 쉬운 과제에 비해 어려운 과제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일 때, 네, 쉬운 건 잘 못하고 어려운 거를 더 잘해요. 꾀병입니다. MMPI-2 코드상의 해석적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26 코드를 전환 증상을 나타낼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틀렸습니다. 전환 증상을 나타낼 경우는 13 코드입니다. 두정엽의 병변과 가장 관련이 있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구성장애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구두라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사람에게 교육 수준이나 환경 및 질병의 영향 등과 같은 모든 가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20세, 30세, 40세 때 편차 점수를 사용하는 동일한 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지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요? 정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2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에너지와 활동 수준을 평가하며 특히 정서적 흥분, 짜증스러운 기분, 과장된 자기 지각을 반영하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척도 9입니다. 경조증이죠. 경조증. 지능검사와 그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웩슬러 지능검사의 특징 중 하나는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런 지문이 있는데요. 이게 틀린 겁니다.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한 것은 스탠포드 비네, 그 검사이죠. 예, 스탠포드 비네 검사가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한 거지 웩슬러 지능검사의 특징은 아닙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능 개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있습니다. 카텔이 두 가지 차원의 지능으로 구별한 것 중 하나이고 타고나는 지능으로 생애 초기 비교적 급속히 발달하고 20대 초반부터 감소하고요. 웩슬러 지능검사의 동작성 검사가 이 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적 지능입니다. 유동적 지능, 유동성 지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업 과정이나 직업에 대한 앞으로의 수행 능력이나 적응을 예측하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적성 검사죠. 네, 적성 검사입니다. 모집단에서 규준 집단을 표집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율 표집입니다. 검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피검자가 자해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어도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과연 이게 옳을까요? 네, 이건 거저주는 문제 같아요. 자해 행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전두엽 기능에 관한 신경심리학적 평가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장기 기억 능력입니다. 네, 가장 거리가 먼 것. 장기 기억 능력. MMPI에서 27 척도가 상승한 패턴을 가진 피검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칠척 또는 우울과 강박인데요. 여기에 행동아, 액팅아웃 성향이 강하다라고 나왔어요. 우울의 액팅아웃은 없습니다. 네, 행동아, 성향이 강하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상척도 간에 중복되는 문항이 적어서 진단적 변별성이 높다. 이것이 잘못됐네요. 임상척도 간에 중복되는 문항이 적어서라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네, 중복 문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한 학자는 누구일까요? 스피어만입니다. 스피어만의 이 요인설 이야기죠.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 구성 방법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MBTI를 합리적, 경험적 검사 구성의 혼용이라고 했는데 요것이 잘못된 거죠. 네, 기출문제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노인 집단의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양상 및 수준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심리검사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K 바이네랜드. 아, 이거 진짜 공부 안 한 티 납니다. K 바이네랜드 2입니다. 발달 검사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기능적 분석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한 거. 기능적 분석만 사용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다중적 평가 기법,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기능적 분석만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문장 완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파포트 등이 1968년의 라파포트인데요. 형식적 면에서 연상의 장애를 근거리 반응과 원거리 반응으로 개념화해서 설명하고자 했어요. 이게 문장 완성 검사는 아니고요. 요 라파포트가 근거리 반응, 원거리 반응 요거 한 것은 단어 연상 검사죠. 네. KWIS4에서 개념 형성 능력을 측정하는 소호 검사는 무엇일까요? 네, 개념 형성 능력입니다. 공통성 문제입니다. 말의 유창성이 떨어지고 더듬거리는 말투, 말을 길게 하지 못하고 어조나 발음이 이상한 현상 등을 보이는 실어증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브로카 실어증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브로커는 말이 많아. 그런데 말의 유창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브로카 실어증이야. 브로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담자를 평가할 때 문제 행동의 선행 조건, 환경적 유인가, 보상의 대체원, 귀인 방식과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인지행동적 평가입니다. 인지치료에서 강조되는 자동적 자기 파괴 인지 중 파국화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파국화입니다.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파국화입니다. 다음 30대 여성의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결과에 대한 일반적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2023년, 18년 기출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13 코드에서 점수가 높아요. 13 코드. 네, 13 코드. 이게 13 아니네. 맞네요. 13 코드. 네. 13 코드인데요. 1코드 건강염려증이 72점. 그리고 히스테리 3코드가 75점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고 회피적 대처를 할 소지가 크다. 네, 바로 13 코드 또는 31 코드 쌍입니다. 공식적인 임상심리학의 기원으로 보는 역사적 사건은 공식적인 임상심리학 이제 다 기억나시죠? 위트머의 심리 클리닉 개설입니다. 볼프의 체계적 둔감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내담자는 누구일까요? 적절한 대처 능력이 있으나 특정 상황에 심각한 불안을 보이는 내담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을 적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 주는 것은 바로 반영이죠. 행동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사 관찰은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관찰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유사 관찰법은 관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생활에서가 아닌 면담실, 실험실 이런 곳에서 문제 행동을 관찰하고요.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유도해서 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관찰하는 방법은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심리학자는 내담자와 이중관계를 가지면 안 되죠.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윤리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성입니다. 성실하게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 이중관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위치 감각과 공간적 회전 등의 개별적인 신체 표상과 관련이 있는 대뇌 영역은 위치 감각, 공간적 회전 나왔죠? 두정엽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 그 아동이 평소 싫어하던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었어요.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했네요. 이는 어떤 유형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해당할까요? 바로 부적 강화입니다. 부적 강화. 정신건강 자문 중 점심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 동안에 임상 사례에 대해 동료들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형태는 바로 비공식적인 동료 집단 자문입니다. 다음 중 자연관찰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비밀이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강박장애로 치료 중인 고3 학생에게 KYS4를 실시한 결과 다른 소검사보다 상식, 어휘 문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어요. 이 검사 결과로 가정해 볼 수 있는 이 학생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주지화 경향입니다. 높은 주지화 경향. 공부 잘한다는 뜻이고 책도 많이 봤다는 뜻이에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는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 요게 잘못됐죠. 요게 잘못됐고 이렇게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초반이 아니라 후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담의 목표에 해당이 되는데요. 심리상담 그리고 심리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는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 요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초기 임상심리학자와 그의 활동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웩슬러가 지능검사를 개발했다라고 짝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행동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행동의학입니다. 행동을 많이 하면 통증이 있죠. 만성통증관리입니다. 다음 중 유관학습에 가장 적합한 예는 유관학습. 욕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욕을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하기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관학습입니다. 환자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복용하고 의사의 치료적 권고를 준수하게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치료자가 약의 효과 등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입니다. 환자와의 초기 면접에서 면접자가 주로 탐색하는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면접 과정에서 드러난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인 격려라고 했는데 이것은 초기 면접 상황에서는 탐색하는 정보의 내용이 아니죠. 심리평가 도구 중에 최초 개발된 이후에 검사의 재료가 변경된 적이 없는 게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로샤 검사입니다. 백이 제시한 인지적 오류와 그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의 개인화, 내담자가 두 번째 회기에 오지 않을 경우 첫 회기에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는 것. 두 번째 니은, 임의적 추론. 남자친구가 바쁜 일로 연락을 못하면 나를 멀리하려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별을 준비하는 것. 디귿, 과잉 일반화. 한두 번의 실현당한 경험으로 누구로부터도 항상 실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 백이 제시한 인지적 오류, 개인화, 임의적 추론, 과잉 일반화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으로 모두 다 잘 짝지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리은, 디귿 모두 해당됩니다.
청소년 지위 비행에 해당하는 것은 음주입니다. 네.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술 마실 수 없는 거니까 음주가 청소년 지위 비행에 해당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렌의 의사결정 과정 나왔습니다. 인식, 계획, 확신, 이행 요 네 단계를 제안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억과 니은을 제시했는데요. 기억은 자아 개념, 니은은 의사결정 유형입니다.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은 내담자입니다. 개인의 일상적 경험 구조, 특히 소속된 분야에서 특별하다고 간주되던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 구조를 상세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겨난 심리 상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문제 길죠. 네. 바로 이 뭐냐면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 그리고 소속된 분야에서 나는 특별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그것을 상세하게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인들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 거인들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난 심리 상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답은 개인은 마음, 몸, 영혼으로 이루어진 체계이며 삶과 마음은 체계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NLP 심리치료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인들의 세계를 연구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NLP 심리치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상담에 관한 설명인가? 정상적인 성격 발달이 특정 발달 단계의 성공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 있다라고 보는 상담 접근인데요. 바로 정신분석 상담입니다. 성격 발달, 특정 발달 단계의 성공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 있다. 네, 여러분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리면 이해하시겠죠? 심리검사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검사 결과로 나타난 장점이 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병리적인 것, 강점, 잠재력 이런 것들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상담 이론과 대표적 학자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인지치료 이론에 앨리스, 백, 펄스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펄스는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개발 보급했기 때문에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모형 중 스트레스를 다룰 때 자신의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넘겨주며 모두에게 동의하는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회유형입니다. 성피해자 심리상담 초기 단계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자가 상담 내용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거 잘못됐죠? 상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학업 상담에 있어 지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능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인식은 학습 태도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관련이 있죠. 네, 관련이 있습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법은 무엇일까요? 상담 초기는 경청입니다. 생애기술 상담 이론에서 기술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술 언어다. 스킬 랭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의 성인 아이에 관한 특성이 아닌 것은 알코올 중독 가정에 성인 아이가 있죠. 네. 권위 있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이것이 잘못된 거죠. 권위 있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자책하고 무책임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회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병적 도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적 도박은 DSM-5에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분류된다. 이게 잘못됐죠. 네. 병적 도박은 DSM-5에서 도박 장애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네, 거기에 비물질 관련 장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적 도박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분류됐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집단 상담에서 침묵 상황에 대한 효과적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학습이나 경험이 되므로 침묵하는 집단원이 집단 내내 말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놔둔다. 완전 잘못된 문제죠. 네, 그게 틀렸습니다. 자살로 인해 가까운 사람을 잃은 자살 생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살 생존자에게 상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상황을 재경험하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네, 이건 피하는 것보다는 상실과 슬픔 감정 그리고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융이죠.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하여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하여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키츠너가 제시한 상담의 기본적 윤리 원칙 중 상담자가 내담자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실성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제1회 기출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